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 남쪽에 있는 태풍 차놈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동풍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내일 새벽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토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기온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오천읍과 대송면 일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 ENT와 에코시스템의 매립장 증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십 년 된 매립장을 다시 증설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의 환경권은 외면한 채 사업주의 이속만 챙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 ENT. 최근 565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매립장 용량을 늘리고 앞으로 20년이나 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적극 처리하라! 환경단체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매립장 만료 시점이 다가왔는데 사업자 이익을 위해 도리어 규모를 늘려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난위험 D등급을 받은 일부 매립시설의 안정화를 이유로 앞으로 20년이나 더 사업을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단계에 있는 매립장들을 다시 파헤쳐서 옮긴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른 매립장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포항 시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매립장이 증설될 경우 사업주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며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계속 진행할 경우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파내가지고 옥명공원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이익 창출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네이처 ENT와 함께 에코시스템의 매립장 증설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상 40m까지 매립장을 높일 경우 주거지와 불과 2-3km 떨어진 곳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더 이상의 증설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네이처 ENT는 해명 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체 매립장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매립장 증설 추진 과정에 특혜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소음이 적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발전소로 불리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포항 대송면에 들어섭니다. 포항은 지난해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강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1,050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15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발전 용량은 연간 1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즉 LNG를 통해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안전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시 설치되는 LNG 배관망을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까지 연장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선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대송면 대각일이 32가구에 도시가스가 연결됩니다. 그나마 이번에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집마다 가스렌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항은 지난해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유지 보수 등 원천 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있어서 우리 포항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포항의 3대 미래 신산업은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이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도정 질문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동해안과 내륙, 북부권 등 3개 권역별 기업 투자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의 대기업 위주 보여주기식 투자 유치가 도정 질문에서 지적됐습니다. 실적주의에 몰입해 거칠애적인 MOU만 쫓다 보면 우리 도가 정말 중요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망각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다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53개의 기업 투자 유치 MOU를 했는데 한 4개 정도가 완전 포기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MOU 했다고 1, 2년 만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진도가 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마련도 요구됐습니다. 경북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은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경북도는 동해안과 내륙, 북구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체질 개선을 통한 새 일자리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 도에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전기차 관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이런 부분이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체질 개선을 좀 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 경북의 수질과 대기오염 개선 마련 등 지역에 맞는 환경 정책 주문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예천박물관이 오는 12월 재개관을 앞두고 적극적인 기증과 기탁 사업에 나선 결과 2만여 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보급인 사시찬유를 비롯해 보물급 유물이 46점이나 되고 학술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 수두룩합니다. 조동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24절기 농업기술을 서술한 농업서적 사시찬유입니다. 이 책은 당나라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목판 인쇄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2017년 목판 인쇄보다 200년 앞선 15세기 초의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 활자인 개미자로 인쇄된 사시찬유가 예천에서 발견되자 전문가들은 국보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저상 1호는 1834년부터 1950년까지 117년 동안 6대에 걸쳐 작성된 국내 최장기간의 일기로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연구에 학술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탕심 목패, 국내에서 확인된 호패 가운데 가장 일찍 제작된 것으로 조선시대 호패법 시행과 17세기 사회상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조선 태종이 여섯째 왕조인 희령군에 하사한 희령군 어사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고로 아직도 그 형태가 온전합니다. 예천박물관에는 보물 46점과 도지적 문화재 24점 등 총 70점의 지적 문화재를 비롯해서
유럽배와 동국통지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년에 백과사진은 대동운부군옥과 조선시대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빨리 제작된 만국전도까지 오게 되면 예천박물관은 전국의 공립박물관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박물관이 됩니다. 예천군은 앞으로 유물의 학술 연구에 나서고 상설 또는 특별 전시와 교육 등을 통해 지역의 뛰어난 문화자산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 리모델링에 나선 예천박물관은 유물 자료 확충과 전시물 제작 설치를 마치고 오는 12월 재개관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맥스터 추가 건설 공론화 담당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과 울산시 북구 주민대책위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맥스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위원회 조사와 같은 기간에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 55.8%, 찬성 44.2%로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양남면에서 찬성이 87.2%인 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30 국회의원을 만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의 전면 중지와 수성사격장의 이전 또는 완전 폐쇄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30 국회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장기면 수성사격장의 각종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장기면은 오랜 세월 각종 군 사격 훈련으로 민원이 지속됐으며 지난 2월 지역민과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참아온 소외감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는 고3을 제외하고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등교 수업 규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을 못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등교 수업보다 수업의 질도 떨어지면서 학습 부진도 이어지고 학부모의 불만도 커져만 갑니다. 아이들 학습적인 부분이 일단은 대면 수업보다는 아이들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원격 수업의 내용도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등교 수업을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부산보다 상대적으로 꺾인 상황. 대구시 교육청은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고 2단계를 유지할 경우에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12일부터 늦어도 19일부터는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방역과 학습을 병행해가지고 일상의 어떤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농촌 지역의 학교는 전면 등교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사농촌 소지 학교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등교 수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 등교까지 저희도 고려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번 주 후반에 구체적인 등교 수업 확대 규모를 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안 그래도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수확철 멧돼지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농가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포획 장치가 개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과수원 입구. 멧돼지 무리가 어둠을 뚫고 먹이를 찾아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심야의 사냥꾼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순간 원형의 그물 포획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멧돼지들을 덮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그물 포획기입니다. 안동의 농자재 업체가 개발한 이 장치는 유해 조수가 접근하면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휴대전화 앱으로 알림 진동을 보냅니다. 이후 CCTV로 확인하면서 트랩을 작동시켜 잡는 방식인데 한 번에 10마리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멧돼지가 몇 마리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면서 멀리서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입니다. 2018년 특허를 받은 이 포획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난해 경기도 일대에만 80여 대를 설치해 멧돼지 포획에 활용됐습니다. 최근 시장 판매에도 나섰는데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안동의 과수원에선 벌써 여러 마리가 포획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경북에만 50억 원 이상, 그중 75%가 멧돼지 피해였습니다. 멧돼지가 하루 전날은 깨끗했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전혀 하나도 없이 싹 다 부러뜨리고 밟아버리고 씹어 먹어버리고. 하지만 기존 포획법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채기를 이용해 전기 울타리도 설치하고 스피커로 음악 소리도 틀어봤지만 멧돼지를 퇴치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포스를 동원한 포획은 안전사고의 문제가 기존 포획틀은 한 마리씩만 잡을 수 있어 개체수를 줄이는 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포획틀이 개발되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포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가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쾌청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북한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의 바람이 불어들면서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 남쪽에 있는 태풍 차놈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동풍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내일 새벽 무렵 대부분 그치겠지만 토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기온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